지금 휴가를 갔다 왔어. 공항에서 바로 오는 길이라서 제정신이 아니거든. 근데 한번 일단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 뭐 간단한 고소 절차, 체포 압수에 대해서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압수 중에서 또 요즘 가장 어렵고 이슈가 많이 되는 전자정보 압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전자정보. 전자정보 하면 뭐가 떠올라요? PDF? 네, PDF. 갑자기 한번 상상을 해봐요. PD님이 그냥 집에서 자고 있어. 근데 똑똑 누가 놓고 해. 남자 3명이서. 우리나라 사람들 문 잘 열어주잖아요. 열어주면 가가지고 갑자기 휴대폰을 뺏어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왜 불안하지? 핸드폰에는 약간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PD님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 중에 하나를 남에게 뺏긴다면 네. 제일 안 뺏기고 싶은 게 뭐예요? 아무래도 핸드폰이 네, 요즘은 핸드폰이죠. 왜냐면 핸드폰에는 나도 모르는 나의 기록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을 거의 담고 있잖아요, 핸드폰이. 그 핸드폰에 있는 내부 정보를 뺏어가는 게 이제 전자정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여청 사건을 하거나 제가 경찰에 있을 때도 똑똑 문 열어주면 바로 휴대폰 뺏는. 왜냐하면 이제 영상물 유포 이런 거는 언제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압수하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자, 저는 제가 경찰이 압수를 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법원에 네, 법원의 허락을 받는 영장이 있어야 된다. 근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PD님의 어떤 휴대폰 내의 전자정보를 확인해야 돼. 어떤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혐의 내의 전자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전자정보가 어디 담겨 있어요? 휴대폰에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처음 수사할 때는 그냥 휴대폰을 압수해 버렸어.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한 거야. 내가 사소한 거 잘못해도 내 휴대폰 다 뺏겨갖고 내가 여자친구랑 했던 카톡까지 다 드러나 버리죠. 그러면 수사기관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휴대폰이라는 이 전자정보 기기라고 하죠. 전자정보 기기랑 요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내부에 있는 그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가져가야 돼. 여자친구 없죠? 여자친구와의 그 카톡을 다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즘은 이제 압수당할 때 영장을 주잖아요. 그럼 내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압수영장을 경찰이 들고 와. 그럼 휴대폰을 뺏기잖아.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내용에 뭐라 돼 있냐면 압수 방법을 제한해놨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자정보는 뭐 휴대폰뿐만 아니고 컴퓨터, USB 다 똑같아요. 이 전자정보 기기를 가져가 버리면 모든 게 다 압수물이 되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컴퓨터나 이런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전자정보만 가져가지 전자정보를 기기를 가져가면 안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경찰들이 내용을 복제 들어오고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돌리면서 일부 전자정보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문서를. 근데 휴대폰은 현장에서 이 포렌식을 돌리기에는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휴대폰을 그냥 가져가요. 일단 가져가요. 휴대폰은 압수물이 아닌데 휴대폰을 가져가. 이거가 이제 형사소송법 제120조에 압수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거예요. 휴대폰 내에 있는 전자정보를 가져가야 되는데 전자정보를 그 안에서 바로 추출해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포렌식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는 것까지 용인을 한다. 그래서 내가 딱 휴대폰을 뺏긴다. 그럼 이제 압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근데 아직 휴대폰을 가져가면서 아직 압수가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최종 압수물은 뭐예요? 휴대폰 내에서 이 혐의와 관계된 딱 제한된 전자정보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 휴대폰을 추출해서 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떤 전자정보를 가져갈 건지를 확정짓는 과정, 이 전부가 압수 과정이에요. 그러면 혐의가 있는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다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렵죠. 실무적으로. 어떻게 찾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이 전자정보와 관련된 법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수사기관이 너무 많이 가져갈 거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자정보는 우리가 글자나 이게 바꾸기가 너무 쉽잖아요. 문서랑 다르게. 지우고 이런 경우는 타이핑만 다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조작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내가 사소한 잘못 하나 했는데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전자정보를 다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 그다음에 경찰이 이 증거를 조작해갖고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휴대폰을 딱 압수해요. 그러면 휴대폰을 압수하고 이 포렌식을 하는 과정까지 경찰이 어떤 조작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뭐냐면 봉인을 해요. 휴대폰을. 노란 봉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넣어갖고 지장 딱 찍고 절대 못 열어보게. 그 다음에 포렌식 센터로 가서 열고 거기서 분석을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근데 봉인만 하면 뭐해? 나중에 열 때 또 수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과정을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게 놨어요. 참여권이라고 해요. 핸드폰 뺏긴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그렇죠.
변호인도 따로 권한이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휴대폰을 딱 압수당하면 휴대폰 자체가 압수물인지 전자정보가 압수물인지를 봐야 돼요. 그거는 영장의 맨 뒤에 보면 별지에 압수 방법 제한 이렇게 실무적으로 붙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정보만 압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압수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면 봉인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경찰이 체크하라고 할 거예요. 이러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것이냐. 안 한다고 하면 자기가 참여권을 포기한 거 같은 거지. 근데 하려면 이 휴대폰이 봉인이 풀려갖고 진행하는 전 과정을 다 참여할 수 있어. 근데 실무적으로 다 참여하면 경찰관은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갖고 참여를 안 하고 마지막에 이걸 추출하는 과정에서만 참여를 하고, 이론적으로는 경찰이 이 혐의와 관련된 거 외에 다른 걸 발견했는데 그게 범죄와 관련이 있다 하면 그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 또 영장을 받아야 돼. 왜냐? 판사는 허락해 준 적이 없거든. 다른 전자정보를 가져갈까. 근데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경찰이 다른 걸 뒤져보면 어떡해요? 내 여자친구랑 카톡 뒤져보면 어떡해요? 사실 실무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의 성패가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휴대폰이 뺏기고 나면 사람이 되게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압수를 어떻게 하냐. 휴대폰을 열어주니 많이 이거가 논쟁이 많이 되는 이유는 휴대폰에 대한 수사기관과 이 피의자 간의 이 긴장관계가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사실은 열어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다 확인하면 안 돼요. 다른 걸 확인하다가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중단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실제로도 확인을 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게 어떤 대화 내용, 누구와의 대화 내용이다 이러면 A와의 대화 내용이 이 혐의 입증에 되게 중요해서 폰을 압수했어요. 그러면 B, C, D를 다 못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 정도만 추출해야지. 근데 추출하는 과정에서 둔탁하게, 그러면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 추출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경찰은 이게 혐의 입증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냥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닌가? 다시 한번 찍을까요? 왜요? 괜찮아요 지금? 되게 괜찮은데요? 아 그래? 오케이 그럼 계속 가자.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휴대폰이 압수가 됐어요. 그러면 경찰이 뭐 참여할 거니 말 거니 해요. 참여할 수 있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 휴대폰이 포렌식으로 가면 그 휴대폰을 바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휴대폰에 있는 내부 내용을 그대로 복제해요. 이 복제 과정은 그 내부에 있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포렌식 센터에서 필요한 카톡, 사진, 파일 이런 거를 추출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참여해서 솔직히 여자친구랑 카톡은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해 볼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뭐 그게 잘못됐다 생각하면 중앙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한 참여가 있고요. 마지막에 수사기관이 그래서 이 폰에서 최종적으로 A, B, C, D, E라는 자료를 내가 압수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압수가 종료되는 거죠. 이 과정을 이제 출력복제라고 하는데, 출력복제 맞나? 하여튼 이 과정을 마지막으로 추출해서 출력한다고 하는데, 이때 내가 참여해서 뭐뭐뭐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때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 목록을 받는 거예요. A, B, C, D, E를 증거물로 압수할 것이다 하는데, 전자정보 같은 경우에 특이한 양식이 하나 있죠. 전자정보 확인서라고 해서 이게 압수 목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여기에 이제 전자정보는 뭐가 있냐, 해시값이라는 게 있어요. 해시값이 뭐냐면 이제 지문인데, 이 파일을 해시값을 딱 따고 나면 이 해시값이 10년 뒤에 유지돼 있다면 이 파일은 아무도 손 안 댄 거지. 조작을 못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해시값까지 유효해야 전자정보가 제대로 압수된 거죠. 이제 법정 가서 지금도 이 파일과 해시값이 동일합니다 라고 인정이 되고 나면 아무도 이게 조작됐다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 조건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거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다 적을 수 있죠. 그래서 경찰도 이 압수가 굉장히 어렵고요. 경찰분들이 주로 실수하는 건 뭐냐면, 이 압수를 시작하는 휴대폰 압수할 때 전자정보만 압수해야 되는데 휴대폰에 대한 압수 목록을 교보해주면서 압수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제일 1차적 실수. 그래서 뒤에 이 과정을 안 거치면 그건 다 무효입니다. 너무 명백한 판례라서 이건 다 무효고요. 그 다음에 법상으로 무조건 해줘야 되는 참여권을 고지하지, 혹은 고지했는데 새로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에게도 다시 알려야 돼요. 이건 변호인의 고유 권한이에요. 피해자 본인이 참여를 안 한다 해도 변호인은 다시 의견을 기울여내야 돼요. 근데 그걸 고지해주지 않으면 이것도 무효래요. 솔직히 이거 수사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엄격한 거지. 내가 무슨 영상을 조작할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법원은 이런 강력한 기준을 세워놔야 경찰이 전자정보 압수를 너무 임의로 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한 거라서 이 참여권 고지는 무조건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렌식이 완료되고 나서 압수 목록이라 할 수 있는 전자정보 확인서를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압수가 종료됩니다. 압수의 기간이 폰을 다 열어줬다는 가정하에 한 2, 3주 보통 걸리죠. 포렌식 센터에 여러 폰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3주 동안 핸드폰 못 쓰는 거예요? 못 쓰죠. 3주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 3주면 빠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줄게. 피디님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법 배울 때 전자정보 압수가 확실히 이해됐어.